문제 볼게요. 1번부터. 1번하고 7번하고 10번이 같은 거 묻고 있죠. 그 묻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같은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럼 실제 시험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한다? 얘는 박스형 문제인데 개수 찾는 거죠. 풀어보시니까 헷갈린 거 있으면 답 못 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 직접 개입 찾으려 했으니까 우리 뭐 찾으면 돼요? 가격 통제하는 거나 수급량 조절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토지 비축제도는 토지의 수급량 조절하는 거니까 직접. 그렇죠? 그럼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이라는 금전적 방법 사용하는 거니까 간접. 토지 수용은 토지가 필요할 때 수급량 조절하는 거니까 직접. 개발 부담금도 벌금의 성격을, 아니, 벌금은 아니고,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접. 공영개발이나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량 조절하는 직접. 그 다음 대부 비율은 이 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죠. 그럼 얘는 일종의 금융지원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간접 개입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직접 개입 찾으러 했으니까 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4개 있죠, 4개. 그 답은 2번. 똑같은 문제니까 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에 냈던 문제. 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봐요. 1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 그럼 아까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금전적. 보조금도 임대료 보조처럼 저소득층의 임차 수요를 늘리기 위한 금전적 방법이잖아요. 그럼 얘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되죠. 간접 개입.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물어요. 그 다음에 10번도 가봐요. 10번. 원래? 문제가 왜 이러냐? 뒤에 그 맨 밑에 적으로부터 돼 있는 거 있죠? 거기서 자르세요. 잘못 들어갔네. 적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 줄에 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번 밑에. 그 5번 밑에 적으로 돼 있는 거는 지워버리시고. 10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머지는 됐고. 5번 한번 볼게요. 5번. 보금자리 주택.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전 정권,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이게 보금자리 주택을 해서 공공주택 짓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니까 직접 개입으로 봐야겠죠. 직접 개입. 그럼 1번, 7번, 10번 다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토지용 규제냐 이거 구별하는 거 묻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2번 가십니다. 2번. 재작년 문제인 것 같은데 25회 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닌 것. 그럼 이 문제는 함정이 근거냐 아니냐가 아니고 근거냐 수단이냐의 문제예요. 근거냐 수단이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럼 효율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고 그럼 투기가 발생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근거고 그다음 저소득층 주거 문제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고 난개발에 대한 기반 시설의 부족도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거니까 근거예요, 근거. 그럼 얘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인데 마지막에 있는 개발 부담금의 부과는 아까 문제 중간에 어디 있냐면 몇 번이었더라? 10번인가요? 10번에 3번에 개발 부담금의 개념이 나와요. 10번에 3번에.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라는 건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그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개발 이익을 얻죠. 그럼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럼 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니라 시장에 개입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요, 수단. 그러니까 얘는 근거냐 아니냐를 물은 게 아니라 뭐다? 수단이냐, 근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3번부터는 3번, 4번, 5번은 외부 효과 문제죠. 외부 효과. 그래서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는 거의 다 외부 효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기억을 되살려서 3번의 1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작년 문제입니다. 이거. 외부 효과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아닌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의도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래서 남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외부 효과를 부른다고 했죠. 그럼 1번은 개념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외부 효과에는 정외부 효과도 있고 부외부 효과도 있는데
정외부가는 나한테 이익 주는 거랬잖아요. 그럼 이익이 되는 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유치. 추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님비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핀피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좀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책에도 설명은 돼 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님비는 뭐예요? not, in, my, back, yard. 그러면 back yard면 뒷마당이고 내 뒷마당으로는 오지 마세요예요. not이니까 not. 그러니까 내 뒷마당으로는 못 오게 하는 거. 그러면 내 뒷마당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나한테 피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방사능 폐기장이나 뭐 쓰레기 매립지나 이런 것처럼 나한테 피해가 될 것들이 우리 동네에 못 오게 막는 걸 무슨 현상? 님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해부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고 핀피는 플리스, 인, 마이, 프론트 야드예요. 그러면 마이 프론트 야드니까 내 앞마당이잖아요. 앞마당. 그래서 내 앞마당으로 제발 와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 앞마당으로 내 앞마당을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뭐 이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한테 도움되는 시설들이 유치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해서? 정외부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정외부가에 대해서는 그걸 유치하려고 하니까 님비가 아니라 뭐예요? 핀피.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지만 책에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표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표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2번이 틀렸어요. 작년 문제 이런 거 냈고. 3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쇼핑몰 개발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이익 본 거죠. 정외부가. 4번 부해부가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부해부가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사회적 비용이 늘었다 줄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건 나한테 이익이 된다 피해가 된다? 비용이 늘어나는 건 피해라고 그랬잖아요. 피해. 그럼 얘는 무슨 해부가? 부해부가. 그래서 부해부가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게 이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4번은 맞았고. 5번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용이 상충된다. 그럼 토지용이 상충된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게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아파트와 공장. 그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붙어있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부해부가 발생하겠죠. 그럼 답은 몇 번만? 2번만. 작년 문제였습니다. 4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봐요. 1번 부해부가에 대한 규제. 우리 집 옆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매연 배출하는 걸 규제했대요. 그러면 매연이 덜 나오니까 우리 동네 집값 조금 오르겠네.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정외부가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왜? 대가를 지불 안 하잖아요. 그게 외부효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 그럼 이 외부효과도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그럼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뭐예요? 정부의 개입 수단, 정책입니다. 정책. 그럼 그런 정책 수단 중에 모두 포함됐었어요. 지역지구제도 포함됐죠. 그럼 용도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 계획과 같은 정부 정책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배우는 거지. 4번 이거는 부동산 특성 배울 때 배웠는데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 일단 공장하고 우리 집이 붙어 있으니까 외부효과 생기는 거죠. 인접성.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트를 등에다 들쳐매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부동성. 그래서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원인 부동성과 인접성. 5번 부해부가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에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건데 많아서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대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과대. 그 답은 틀린 거 찾으랬으니까 몇 번? 3번. 5번은 계속 같은 얘기니까 정답만 확인할게요. 5번에서 보시면 5번에서 5번.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외부가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살기 좋아졌네. 그럼 공원 주변에 대한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겠지, 증가. 그럼 얘는 좌측으로 갈 게 아니라 우측 가야죠, 우측. 그 답은 5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효과가 거의 매년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놨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고. 사실 막상 내용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외부효과가. 개념만 잘 잡으시면. 6번 공공재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뭐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있는 것처럼 이걸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충분한 만큼 생산되는 게 아니고 과소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틀린 건 2번.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4번은 공공재 대표적인 게 누구랬어요? 공원. 그럼 공원은 무슨 외부효과 유발한다? 정외외부효과. 그래서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죠. 틀린 건 2번입니다. 7번은 아까 풀어드렸고요. 8번하고 9번이 오늘 본 내용이죠. 5번. 그러니까 오늘 본 건 사실 1번하고 6번하고 10번 이 세 개가 1번하고 7번하고 10번 이 세 개가 부동산의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 종류하고 8번하고 9번에 있는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 문제예요. 나머지는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한 거고. 8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습니다. 그래서 1번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안 배웠잖아요, 이거 오늘.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공아파트 생각하세요, 주공아파트. 그래서 임대형으로 공급되는 주공아파트. 그러면 정부가 이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 정부 부문에서 똑같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훨씬 싸게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개념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하고 3번하고 5번이 2번, 3번, 5번이 오늘 배우신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4번은 임대료 보조. 그럼 한 문제 안에서 정책 몇 개를 동시에 묻는 거예요? 세 가지. 공공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5번에 있는 임대료 규제에서는 기억나셔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얘는 최고 가격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하는 가격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어때야 된다? 낮아야지 정책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 얘기가 3번에 있잖아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요. 그럼 그때 정책 효과 발생 한다, 안 한다? 지금 누가 더 낮은 거예요? 규제 임대료가. 그럼 이때는 정책 효과 발생할 때죠. 그럼 발생할 때면 정책 효과 5가지, 장기 효과 5가지를 외워두시랬죠. 첫 번째 뭐? 공급 감소. 두 번째, 초과 수요 발생. 세 번째, 암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이중 가격 형성할 우려가 있다. 네 번째, 질적 수준 떨어진다. 그래서 그 네 번째에 있는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를 물은 거죠. 그럼 3번은 맞았네. 그 다음 2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세 번째 정책 효과가 뭐였어요? 암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이 2개 생긴다. 그럼 2번도 맞았네.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5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 정책 효과가 뭐였어요? 초과 수요지.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 4번도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 돈이 없는 임차인한테 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보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을 그만큼 줄여주겠죠. 그 틀린 건 몇 번이다? 5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접근하지 않으면 읽어보면 뭐예요? 다 맞는 말 같아. 문맥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정책론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아, 이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이걸 물었겠구나가 미리 떠올르셔야 돼. 9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습니다. 1번은 개념이죠.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준 거. 그래서 2번 이렇게 임대를 보조받은 사람은 매달 10일 날 통장에 돈 꽂히니까 뭐가 들었어? 실질소득이 늘었죠. 그러면 이 돈 받아서 3번 뭐하러 갈 거다? 집 빌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 수요 증가. 그러면 이건 단기 효과죠, 단기. 그럼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하면 공급이 늘지 못해서 초과 수요 발생하니까 가격 상승. 그럼 초과인을 얻는 공급자들이 장기적으로는 뭐도 늘린다? 공급도 늘린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임대료 보조가 주어지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설명드렸어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의 감소,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의 증가. 구별하셔라. 틀리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서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한 20번쯤 똑같은 문제를 틀리다 보면 언젠간 기억나겠지 뭘.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 다음 5번 왜 넘기셔?
5번.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 하나죠. 임대료 보조가. 그럼 얘는 시장 개입 수단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간접, 직접, 아니면은 강제 수단. 간접 개입에 들어갔죠. 간접 개입.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떡국은 한 그릇씩만 드세요. 두 그릇 먹으면 나이 2살 먹을지도 몰라요. 한 그릇씩만 드시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실 때 2월 달부터는 누구 공부하시자? 투자론. 왜냐면 해보니까 공부 안 하고는 모를 것 같아요. 공부할 내용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1월 한 달은 누구 하시고? 수요 공급. 2월 한 달은 투자론. 그래서 1월 한 달은 지나갔으니까 이번 달 한 달은 투자론 열심히 하세요. 투자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에 나눠 드릴 거니까 오늘 한 거 좀 정리해 갖고 오셔야 다음 주 또 문제 풀어보겠죠? 오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오세요.